오늘 주제는요. 박정희 대통령 그 10월 유신 네. 그리고 또 네.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에 해외 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회장님께서 좀 물꼬를 터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1970년 5월 24일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좀 내리는 날이었어요. 네. 무안 광주 국도에서 무안지구에서 네. 교통사고로 이장한 살해 민수사건이 벌어지죠.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예. 그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예, 근데 그때 입은 굉장한 부상이 고관절이었어요. 예. 그 부상 부위가. 근데 고관절 치료차 1972년 네. 10월 11일 날 일본 도쿄로 가십니다. 일본 도쿄에서 병치료차 머무르고 계시는데 네. 72년 10월 17일 네. 같은 오후 달이었어요. 5시경에 예. 지인한테서 연락을 받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중대 발표가 7시경에 있을 것 같다. 그게 바로 10월 유신입니다. 그렇죠. 예.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으로 어떻게든 또 가자마자 네. 이게 바로 10월 유신이 일어났는데 10월 유신은 사실 그 전에 준비가 됐었죠. 네. 이미 1971년에 서울대학교 유기천 교수께서 총통제 부분을 1970년에 언급을 했었고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대중 후보께서 이 앞으로 정권은 정신집권, 영구집권을 네. 획책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972년에 그 유신 직전 국회에서 예. 당시 그 신민당의 최형우 의원께서 국회에서 갈봉근 한태현 두 교수가 새로운 헌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네.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이 준비가 됐고 그 유신헌법의 기초 실무 책임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김기춘 씨였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다 해본 사람이죠. 박근혜 정권 때는 비서실장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유신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말하자면은 크게 논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1972년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 선언, 네. 그 다음에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 이런 것이 아마 유신을 준비하는 전체 프로세스 속에서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저녁 7시에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뭐 정치 활동을 중단한다. 이 종신 그 집권을 위한 유신을 선포했는데 네. 교수님께서 이 유신 선포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약간 이게 국제적인 맥락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평화로운 상황에서 유신 선포를 팍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제 정정당당하게 정말 승부를 겨뤘더라면 질 수도 있었을 뻔한 그런 이제 선거였죠. 예.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도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네. 그러니까 선거로는 더 이상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 이제 70년대 초반이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탕트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이제 전제되는 것은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점점점 이제 수세에 몰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호기롭게 베트남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뭐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았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니까. 그런데 네. 베트콩한테 이제 쩔쩔매고 뭐 우방으로서 이제 한국도 참전을 했지만 어쨌든 결국은 베트남을 끝까지 이제 장악하는데 실패하고 손 떼고 이제 나와야 되는 결과적으로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 수정을 하는 것이 이제 불가피했고 그렇게 해서 그 냉전 체제가 조금 좀 변화가 약간 이제 생겼죠. 이완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대립을 강화하기에는 국내적으로도 반대가 좀 거세고, 네.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국내적으로 정치의 수세에 몰리면 외부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서 약간 좀 국면 전환을 시도합니다. 보통 네.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에서
중국하고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시면 네.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베트남전 참전했다가 이제 엉덩이에 총알 맞고 자기 이제 동료 흑인 병사 업고 이제 탈출하는 장면. 그렇게 해서 이제 탈출을 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있죠. 엉덩이에 총알 맞았다고. 그래서 이제 심심해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탁구채를 쥐어주면서 심심하면 탁구나 치라고. 탁구 치는 거 근데 이제 있죠. 거기서 본인의 재능을 발견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남들하고 치다가 쳐주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서도 뭐 칠 정도로 탁구 실력이 뭐 일취월장해서 나중에 네. 중국까지 방문을 하는 이거에 이제 핑퐁 핑퐁 외교를 외교라고 해서. 이제 재미있게 예. 묘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당시 시대 분위기가 갑자기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완전 뭐 수교 분위기는 아니지만 예. 약간 화해를 하는 분위기로 어. 가면 북한으로서도 이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러니까 이제 얼음이 녹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네. 꽁꽁 얼었을 때가 편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북한 간의 이해관계가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해빙 모드로 전환이 되니까 북한도 내적으로 뭔가 이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었고 네. 남한에서도 특히나 이제 김대중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인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네. 말하자면 뭐 나중에 이제 3단계 연방제 통일론으로 구체화되는 그런 적극적인 통일 정책, 네. 민족 화해와 관련된 얘기들을 막 하니까 본인으로서도 이거 왜냐면 그건 국민들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 다수가 뭔가 바라는 쪽을 거슬러서 계속 버티는 것은 쉽지 않죠. 직선제 대통령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의제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네. 72년에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거의 깜짝 쇼 수준으로 체결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북한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민간 교류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통일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주장만 해도 무슨 뭐 빨갱이처럼 그렇죠. 막 매도하더니 자기는 이후락 갑자기. 정보부장이었나요? 몰래 보내가지고 이렇게 비밀 협상을 해가지고 네. 7.4남북 공동성명을 깜짝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이라는 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미 틀을 다 좀다 만들어낸 했던 얘기를 상태였네요. 예. 따라하면서 이게 이제 참 내로남불의 원조죠. 내가 하는 거는 국가 정책이고 네가 남이 하는 거는 하면, 용공 네. 뭐 이런 거라는 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남쪽에서도 그랬고 북쪽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뭐 서로 뭐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네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서로 이제 대화와 타협을 할 것처럼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예. 결국 72년 10월에 남한에서도 이제 유신 체제가 등장하고 그와 동시에 북한에서도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수령제 그렇죠. 체제가 이제 예. 굳건하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의 정세가 이완되면 함께 우리도 이제 해빙 모드로 바뀔 것 같은데 네. 의외로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 특히 이제 독재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거스르는 결정을 이렇게 트릭을 써서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세계 정세를 따라서 뭔가 순리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또 반대로. 근데 이제 흘러가는 방향이 명분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일을 맞이할 통일 주체가 필요하다. 말은 되게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아닌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필요하다고 하고서 결국은 체육관 선거를 강행하는 거죠.